저는 독학으로 좀 오래 공부를 했는데요. 지금 공부 기간은 총 2년 정도 되고요. 학원에 이제 등록한 지는 작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10월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학원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 총 그러니까 시험은 한 6번 보고 독학해서 한 5번 보고 6번째 이제 학원 수업 듣고 6번째 이제 합격했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처음科目에 50점 정도였던 것 같고, 아니 55점 정도? 두 번째, 세 번째 정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57점, 58점까지 한번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53점, 54점 이렇게 떨어졌어요.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이게 계속 오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학원을 알아봐서 여기 오게 된 거고요. 이제 학원을 올 때 이제 제가 무엇을 학원에서 얻을까 목표를 가지고 학원을 등록했는데 일단은 제가 여태껏 점수대를 보니까 한 교시당 180점을 넘은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170점대 그리고 못 보면은 160, 150점대고 180점을 넘어본 적이 한 교시도 없어가지고 57점, 58점대 찍을 때는 183점이 최고 점수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학원에서 좀 도움을 받고 이게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공부 범위가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60년대서부터 기술사 기출 문제를 다 엑셀로 표해가지고 자주 출제되는 거를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공부 범위가 너무 많아서 학원에서 오면은 이제 최근 이슈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공부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원에 등록하게 됐고요. 근데 처음 학원에 와가지고 이제 답안지 쓰는 걸 이제 보니까 교수님들이 딱 보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학원 틀이랑 좀 안 맞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, 대번. 그래서 뭐가 문제지 막 이렇게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씩 고쳐 나갔습니다. 혼자 독학하면서 좀 힘들었던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답안지를 작성했는데 내가 스스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하기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의 답안지랑 비교했을 때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, 학원에서 좋았던 거는 다른 사람 답안지랑 이제 내 거랑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이제 서술 답안 같은 거 작성하면은 이제 나름 다른 사람들도 다 현장 경험이 다양하게 많으시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외에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거 느끼는 거 이런 거를 또 제가 괜찮은 거는 받아서 또 쓸 수도 있었고 응용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고 좀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게 이제 자신감 부족하게 쓴 것들이 많아요. 답안지 이게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 것들인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게 딱 보시고는 좀 더 이제 현장감 있게 뭐 좀 똑같은 이제 뜻이라도 좀 더 고급진 단어로 바꿔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학원에 등록했을 때하고 이제 바뀌어진 더 고급진 언어를 쓰게 되고 똑같은 단어를 주로 반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좀 처음 이제 학원에 등록했을 때하고 진짜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직전 점수가 53.4점대였어요. 근데 이 정도 맞았으니까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달라진 게 뭐냐면 일단은 도움됐던 말들이 이제 정량적으로 공부하라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. 너무 방만하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시험 어느 정도 가지고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정량적으로 공부했고 답안을 작성할 때 시간 분배하여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답안을 잘 써도 시간을 초과하면 못하니까
시간을 항상 쫓긴다는 생각으로 빨리 쓰려고 막 긴장감 있게 모의고사 시험 볼 때 항상 그렇게 시험을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초반에 답안지하고 비교했을 때 좀 채점하는 사람이 좀 답답할 정도로 틀이 안 잡혀 있고 글씨가 너무 많았고 좀 그랬는데,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답안하고 처음 답안하고 비교해 보니 그림도 간간히 들어가고 또 그런 것들이,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첫 내용보다는 딱 답안을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눈에 잘 띄고 채점하기 쉽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. 제가 용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었는데요. 용어가 186점, 183점 이렇게 맞다가 140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학원을 등록하게 된 계기가 제일 컸는데요. 이게 용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점수를 어떻게 올려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, 이전에 교재 보면은 최고점 수석으로 하신 분, 그 교재가 아마 정환수 소장님인가? 그 교재가 있었는데 그 교재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걸 보면서 내 답안지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내 답안지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일단은 용어에서는 여러 이제 용어 문제가 있으면은 이 용어를 하나 물어보면 그 용어에 대해서만 이제 답을 전에는 썼었는데, 이 용어와 비슷한 용어, 또 자주 나오는 용어를 연관을 지어가지고 비교표를 만든다든지, 아니면 거기에 있는 조그만 내용이라도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여기다 붙이면 여기 채점하는 사람이 이걸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계속 용어를 매치를 계속 시켰어요. 그런 연습을 자주 하니까 용어 3번, 4번 쓰기도 아주 수월했고, 그 서술에서 엑스트라 쓸 때도 그냥 자동으로 이제 엑스트라도 쓰게 되고, 이제 막 비교하는 습관을 많이 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폼 같은 거는, 형식 같은 거는 용어의 단어의 특성에 맞게 그 형식을 저만의 틀을 만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무슨 현상이라든지, 아니면 문제점, 아니면 어떤 시험, 아니면 뭐와 뭐의 비교, 아니면 무슨 공법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문제의 특성에 맞게 틀을 이제 제가 이제 연결질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이제 제가 막 넣을 수 있도록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상이라고 그러면 현상과 관련된 이제 그런 종류의 답안들은 거의 제 답안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고,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틀을 일단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외우기도 쉽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제 서브노트 작성을 안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. 학원 오기 전에는. 근데 여기 학원 등록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여태껏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새로 작성을 했는데, 계속 그 을지를 되게 많이 구입해가지고 계속 용어 공부를 많이 해서 손이 아프도록 계속 써가면서 외웠고요. 그리고 또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통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, 이런 최대한 허리 이렇게 구부리면 허리 아프니까 이걸 독서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하고, 그리고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, 그리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뭉치면은 병원도 자주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풀고, 시험 다 보셔서 알겠지만 시험 보고 나면 1교시 끝나면 다 서 있지 않습니까? 허리 아파가지고. 그래서 허리 운동도 튼튼히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저는
시험 중간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. 허리 아파가지고 1교시, 2교시 하고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시험 못 보겠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때 좀 점수가 높았어요. 1교시가. 그래가지고 많이 아쉬웠던 점이 있고요. 자꾸 이제 시험을 보면 자꾸 떨어지면 이제 공부하면서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게 공부에 자신감 없어지고 막 그럴 때 있는데 그 불안감을 더 이용해서 더 정진하면은 나중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번 시험 한 5문제 정도는 용어에서 5문제 정도는 제가 이제 서브노트 작성한 거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작성해서 했고요. 나머지 5문제는 잘 모르는 단어인데 그 아까 말했듯이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모르는 단어더라도 이게 문제점인지 아니면 뭐 현상인지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 틀은 그릴 수 있고 그 틀에 이제 막 그 내용들을 이제 끄집어 놨는데 최대한 쉽게요. 그래가지고 끝까지 답안을 작성했던 게 점수가 좀 좋게 나온 거예요. 190점대 이상을 맞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 용어 시험을 제가 느끼기에 1교시 딱 끝났을 때 용어 시험을 나름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. 긴장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1교시를 잘 봤다 생각하니까 2교시에 다리가 풀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교시는 열심히 썼는데 시간 분배를 못 해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2페이지 정도인가 썼어요. 한 페이지를 그냥 못 쓴 거죠.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5분, 10분 남겼는데 양은 맞춰야 되고 하니까 일단 아이템만 쭉 썼어요. 그러니까 아이템을 무조건 12개씩은 아이템을 채웠는데 아이템 대제목이라고 그러죠. 아이템 대제목을 써가지고 12개를 맞춤으로써 좀 내용은 좀 부실해도 아이템을 이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쓴 게 그래서 179점이나 좀 선방을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3교시 시험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1교시 잘 봤는데 2교시는 못 봤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한단 말로 3교시부터는 또 열심히 시간 분배를 하면서 작성했어요. 근데 2교시 때는 1번 문제를 너무 쉬운 걸 선택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앞에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를 이제 못 쓰게 됐거든요. 그래서 3교시 시험 볼 때는 좀 쉬운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좀 뒤로 미루고 2번이나 3번 항목으로 미루고 좀 어려운 것들 1번 문제를 배치해가지고 쓰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3교시가 점수가 좀 좋아진 것 같고 4교시 때도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 문제 중에 정확하게 몇 교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타워 크레인이 요새 이슈가 많이 돼서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타워 크레인 점검에 관련된 거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못 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좀 엉뚱한 거를 쓰게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알 수 있는 걸 내용으로 써가지고 합격한 것 같고요. 모의고사반에서 이제 도움됐던 얘기는 또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위로 올려서 가지고 쓰고 뒷부분은 좀 덜 중요한 거 위주로 쓰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예, 그렇게 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반은 저는 한 번도 지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모의 출석하고 시험 10시 반인가 수업 끝날 때까지 항상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알려준 자료들은 이게 자료들이 엄청 많거든요. 이거를 다시 복습하기 힘든데 이거를 A4 용지에 출력을 하든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출력을 하든가 해서 그날 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자료화 시켜가지고 그 시험 이제 한 달 남았을 때는 이제 독서실을 끊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주중에 퇴근하면은 바로 독서실로 가서 새벽 1시, 2시까지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전에 이제 나눠주셨던 자료들을 다 이제 보고 반복해서 보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 것 같고요. 그러니까 교수님이 한 말씀이라든지
이런 것들을 계속 새겼어요. 새기고 답안 쓸 때도 새기고 똑같은 단어 자주 쓰는 나쁜 습관들 이런 거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틀이 좀 잡힌 게 시험 보기 한 15일 전인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틀이 좀 잡힌 것 같다 싶었을 때가 한 15일 전이었고 일주일 남겨놨을 때는 이제 손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이제 서브노트는 계속 만들었거든요. 만들면서 공부했는데 일주일 남겼을 때는 이제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쓰는 연습을 좀 줄이고 이제 눈으로 보고 눈을 감고 내가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, 머리, 뭐 발 이거 다 이용해 가면서 용어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시험에 막상 들어가니까 좀 습관 됐던 게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